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태계 평형. 이 단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외울 건 없고, 외울 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이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좀 낯이 익을 거야. 당장은 생각 안 나도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 얘에 대한 비중을 난이도를 높게 잡진 않아요. 근데 출제를 하셔.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 그러니까 얘한테 해야 되는 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 얘한테 시간 투자를 그렇다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필요한 면목까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럼 고민 없게끔 하면 되고, 외우는 거 귀찮다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먹이 관계의 생태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데, 먹이 사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먹이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별건 아니고 이걸 구별해서 출제하지는 않아. 말로만 쓸게. 먹이 사슬은 단계만 얘기해 주는 거야. 살짝 써주세요. 단계라고 쓰세요. 단계. 단계라는 말만 써주시고요. 단계라는 말만 써주면 되고, 먹이 그물은 종류라는 말만 써주세요. 종류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 먹이 사슬이라고 있어요. 먹이 사슬.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누가 돼요? 생산자가 되어지겠죠. 그 생산자를 먹고 사는 애들이 누구게? 1차 소비자라고 얘기하거든. 1차 소비자. 그런데 우린 1차 소비자라는 말보다는 요 단어를 좀 더 많이 써요. 초식동물. 풀 뜯어 먹고 사는 애를 우린 1차 소비자, 초식동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일 최상위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가 최종 소비자라는 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살짝 단계, 어느 단계냐를 사슬로만 표현하는 것을, 사슬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사슬을 영어로 체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 체인. 이렇게 체인,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서 체인, 사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먹이 그물. 그물은 말 그대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건데, 얘를 판단하면 종류를 쓰는 거야. 종류. 어떤 거냐면 생산자 중에서도 생산자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 뭐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고 식물이 있겠죠. 식물이라고 쓰지 않고, 식물이면 어떤 나무, 어떤 풀, 어떤 아이, 어떤 풀, 어떤 뭐 이런 거를 종류를 써주는 걸 우리는 그물로 표현했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 중에 초식동물은 그 종류가 뭐가 있겠어? 맛있는 사슴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풀 뜯어먹고 토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종류를 다 쓰는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로 표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얘네들을 잡아먹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이 종류를 쓰는 걸 먹이 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어찌됐건 여기서 얘네가 뜯어먹어. 얘네가 잡아먹어. 얘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얘도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아먹어. 살짝 써볼게. 잡아먹어. 뜯어먹어도 되겠지만 어찌됐건 잡아먹어 라고 할 때, 과학에서는 전 잡아먹는다는 말을 굳이 쓸까? 아니요. 과학에서 저걸 잡아먹는다, 뜯어먹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를 섭취한다 라고 표현해요. 에너지의 섭취적 개념인 거야. 왜냐면 내가 잡아먹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겠지. 근데 너희들은 정말 훌륭한 이 생명체인 게,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도 그걸 이겨내고 먹잖아. 배불러, 또 먹고. 배고파. 근데 우리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극복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배가 니네가 소냐? 위가 몇 개씩 있어? 극복하고 먹으니까 자꾸 부피 팽창을 하는 거야.
길이 생장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부피 팽창을 해. 너희들은 부피 팽창하고 길이 생장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나 정도 되면 길이 생장은 끝났어. 부피 팽창밖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얘기했는데 비만은 살쪘다라는 건 병이라고 합니다. 병. 왼쪽에. 근데 이 병의 비만은 두 가지가 있대요. 몸의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대요. 약간 정신병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몸에서 나는 배가 고프지 않고 몸에서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한다라고 느껴서 자꾸 허기를 느낀다라고 해요. 스스로 거울을 보고 나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잡아먹는다라는 건 에너지를 섭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이 단계로 갔어요. 에너지가 2단계로 갔어요. 에너지가 이 단계로 갔어요. 즉 이걸 다르게 써볼까? 에너지에 무엇이 있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 동물들은 이런 경우 있어. 동물들은 자기가 먹었어. 배불러. 그러면 앞에 먹이가 지나가도요. 굳이 잡지 않습니다. 킵해놓고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짓 안 해요. 왜? 그게 더 비효율적이야. 이유가 잡아서 킵해놔야지 그 사이에 누가 뺏어 먹을 수도 있고 음식이 상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차곡차곡 쌓아놓지. 그런데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냉장고가 생기고 김치냉장고 뭐 생기면서 쌓아놓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죠. 여기서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 건강을 위해서 아침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저녁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진화론상 우리는 아침을 먹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을 먹는 문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아침을 먹는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아침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아침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뿐이지 실제로 아침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뭐 16시간 반나절 안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경험할 수는 없었겠지. 못 참지. 근데 잘 생각해. 왜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의 16시간씩 단식을 하면 건강해지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화론적으로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 때까지는 안 먹는 문화였어. 안 먹는 생물 구조야. 그 시간을 재보니까 16시간. 그렇게 몸이 최적화돼서 그렇게 적응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몸은 그게 정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중간중간 계속 입에 쳐넣죠. 그래서 그 흐름을 끊게 해서 나의 몸은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 얼추 16시간, 15시간씩 안 먹어본 상태로서 진화가 되어 있는 걸 계속 깨부시고 있는 거니까 몸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병이 생기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마. 나도 그렇게는 안 하니까. 나는 때려 죽어도 야식은 해. 대신 아침, 점심을 거의 안 먹어서 그나마 명분을 세우고 있는데, 참고로 배운 사람, 배웠다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침을 거의 먹진 않습니다. 아침이 그렇게 효율적인 식습관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열심히 먹든지 알아서들 하시고. 자, 에너지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생산자, 소비자로 뚜뚜뚜뚜 넘어간대요. 그래서 생산자가 광합성 유기물을 저장한 에너지의 일부는 세포 호흡을 통해 생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 자, 밑줄만 그어줄게. 먼저 생산자를 먼저 보십시다. 일단 생산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세포 호흡을 통해 쓰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만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단 생산자가 있어요. 식물이겠죠. 생산자가 있으면 광합성이라는 걸 합니다. 를 통해서 어떻게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기물 속에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어요. 정확히 포도당 하나에 683kcal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생산자 입장에선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세포 호흡을 해요. 세포. 그럼 어떠죠? 식물도 호흡해요? 라고 말하는데 식물이 입이 어디 있다고 숨 쉬어요? 라고 하는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아니야, 안 돼. 이 세포 호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뱉을 호, 마실 흡, 이라고 쓰는데 실제로 세포 호흡의 정확한 정의는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 호흡이에요. 그때 누가 해? 미토콘드리아가 해주는 거지.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살면서 열 에너지가 생성돼서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고 방출되어 버린다든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부는 어떻게 저장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장, 몸집이 크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여기서처럼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한다. 잡아먹혀요. 잡아먹힙니다. 자, 여기까지 뭐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한 번만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식물이 있어요. 생산자가. 그 다음에 초식동물이 있어요. 인데 이 초식동물은 다이어트하는 초식동물이라 1일 1식만 해. 하루에 한 번만 뜯어먹어. 먹고 싶은 대로. 그럼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먹어. 그래도 근데 초식동물이 하나야? 한 마리야? 아주 많은 수가 있어. 매일 뜯어먹어. 그래도 생산자가 어때야 돼? 절대값이 많아야지. 그리고 초식동물이 어떻든 얘보다 적어야겠죠. 초식동물이 더 많으면 식물 다 뜯어먹히니까 죽겠지. 그 다음에 얘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있어요. 1차 소비자는 얘도 1차 소비자도 1일 1식 하는 애야. 한 번만 잡아먹어. 그럼 내일도 모레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얘를 잡아먹어. 그래도 얘는 계속 번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들이 뭐라 해도 얘가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이 중에서 가끔 동물들은 자기 각자의 생존 전략이 다 있어요. 발톱이 뾰족하다든지 등이 딱딱하다든지 나무를 잘 탄다든지 땅을 잘 판다든지 속도가 되게 스피드하다든지 무리를 지어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이 있거든. 그 중에서 난 참 안쓰러운 애가 토끼야. 토끼의 생존 전략이 뭐게? 빨리 달리는 거? 아니요, 빨리 달리지 못해요. 사람들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어. 등이 껍질 딱딱해? 그도 아니야. 토끼의 생존 전략은 잡아먹히는 수보다 새끼를 낳는 수를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잡아먹든지 난 날 거야! 계속 낳는 거야. 그게 생존 전략이야, 걔네들한테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묻자. 인간의 생존 전략은 뭐예요? 외모? 이게 생존 전략, 지금은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지. 아주 특출나게 잘생기면 어찌됐건 뭐 연예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달리기를 잘해? 땅을 잘 파? 나무를 잘 파? 아니 뭐 딱딱해 발톱이 정말 진짜 인간을 딱 잡아가지고 자연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참 쓸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 피식자로서 참 최적화됐어요. 살기 연해요. 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잡아먹기가 딱 좋은 생명체가 누구보다 좋은 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왜 인간은 생존 전략이 뭘까? 지능이에요. 지능을 통해서 손을
도구를 만들고 문명화시킨 거지. 그게 인간의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생존 전략을 잘 활용해 보도록 해. 먹고 자고 싸고 핸드폰 보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왜 남의 인생도 뭐 보면서 이쁘다 뭐 이런 거 어쩔 건데. 뭐 맛집을 봤어. 만나는 거 먹으러 갈 때 찾으면 되지 미리 찾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먹방 유튜버들 되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이 번데 뭐 이렇게 후원? 아니 미안한데 남 먹는 거 보면서 오 좋아요 그 돈까지 보내줘. 잘 처먹으라고? 미안해, 내가 뇌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아니 또 남의 옷을 되게 잘 입었어. 잘 입었나 보다. 근데 내가 입으면 잘 안 어울리지? 나한테 맞는 옷이 없을까? 찾지 말고 내 몸을 바꿀 생각해. 쟤는 뭘 입혀도 이쁘고 핏이 나오는 거고 나는 비싼 옷을 입혀도 그냥 몸을 가렸네? 이걸로 끝난. 그럼 포기해. 몸이 안 되면 지능을 높이면 되잖아. 내가 너무 좋겠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체수라는 말을 쓸게. 남의 인생 보면서 이렇게 아우 즐거워 이런 거 하지 마. 미안해. 내 눈에는 되게 없어 보여. 남의 인생, 남이 먹는 거, 남의 옷차림 그걸 보면서 웃긴 코미디? 그건 웃을 수라도 있지. 근데 그게 미안해. 그만할게. 너무 꼰대 같았지? 그래도 나도 잘 때 가끔 핸드폰에 머리 찍혀. 다 있잖아. 보다 졸아가는 생각해요. 사람들이 언어장애인이 혹시 다들? 언어장애가 있어요. 개체수가 얘가 가면 상위 영향 관계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겠죠. 개체수 그 다음에 얘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생물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고 전체 이 초식 동물의 전체 개체수를 몸무게를 평균값으로 이 생명 이 단계에 애들을 다 모아서 전체 질량을 측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나 생물량이랑 같은 뜻입니다. 당연히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적으니까 생물량도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에너지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 왜? 얘가 잡아먹혔지만 이거에 계속 있으니까 여기 전체 중에 요것만 상위 영향 단계로 올라간 것 뿐이니까 얘가 더 많죠. 올라갈수록 또한 감소를 해주셔야겠지요. 근데 요거 한번 해볼까? 뭐가 있냐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단어. 효율성이 높아져. 자, 얘보다 얘가 효율성이 더 높다? 왜? 얘는 가만히 있지만 얘는 움직이잖아.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뜯어먹는 거야. 근데 그 위에 단계는 얘보다 효율성이 더 좋아야 더 빨리 간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얘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 얘 위에 있는 애도 얘가 효율성이 더 높아야 얘를 잡아먹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잡아먹히겠나? 잡아먹나? 잡아먹히겠지. 그러니까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이번에는 효율은 증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은 거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얘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생태 피라미드가 다음 페이지에 나온 이유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줄을 그어주실까요? 어디다 밑줄을 그냐면은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그냥 같은 뜻이다. 수로 따질 거야. 개체수. 걔네들 단계의 질량적 개념으로 볼 거야. 그럼 생물량. 그걸 에너지로 볼 거야. 에너지 이렇게 봐주시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생태계 평형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생태계 병형이라고 해요. 뭐 일시적으로 좀 깨질 수는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거를 요거 하나를 싹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얘가 자 역시 봐줘. 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요 중간 단계가 일시적으로 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봐. 얘가 증가가 되니까 얘가 얘를 뜯어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 얘네들의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왜? 얘가 얘를 잡아먹는데 얘가 얘를 더 많이 뜯어먹다 보면 여기가 비어버리겠지. 얘네들이 많으니까 포식자 수가 어떻게 될까? 더 여기서는 포식자는 증가하고 피식자는 감소하겠죠. 누구? 얘를 기준 증가해서 얘를 기준했을 때 먹을 게 많아졌네? 많이 뜯어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진 거지. 이렇게 됐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서야 이 I 단계가 여기 단계가 먹이는 없어지지 자기를 잡아먹는 애는 늘어났지 하니까 여기가 감소가 일어나겠죠. 요 단계가 중간 단계가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줄었으니까 잡아먹히는 애는 다시 늘어날 거고 얘가 줄었으니까 잡아먹는 애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새로운 평형을 이루게 해서 다시 새로운 평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거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멸치가 생태계 평형 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래 그런가 보다 해. 넘어가 안 할 거야. 생태계 보전, 환경 변화와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요인. 자, 단언컨대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 자, 무슨 문제가 생겼어. 이건 단언컨대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연적인 요인,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서 회복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터치하면 회복이 안 돼요. 아작이 난다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괴가 됐어. 자연적으로는 한번 파괴된 다음에 계속 영향을 안 줘요. 파괴된 게 끝이야.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데 인간이 건드면 계속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얘네들을 터치하고 있는 중이야. 회복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다라고 보는 거고 인간을 너무 나쁘게 본다는데 뭐 인간을 나쁘게 했습니까? 수배 훼손, 희귀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과도한 사냥과 밀렵 아주 다방면에서 파괴를 시키고 있어요.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구나. 여기서 예전에 영화 중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 나중에 뭐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 외계인이 있다는 설정이야. 외계인이 그 해양 연구선, 해양을 탐사하는 탐사선이 있는데 걔가 자초가 돼. 근데 외계인이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 연구선이니까 여러 장비들이 많겠지. 거기에 유입이 돼서 그 컴퓨터로 외계인들이 이렇게 이 지구를 조사를 해요. 그러다 어떤 배랑 만나게 돼. 그래서 그 외계인이 앞뒤만 다 자르고 거기서 인간하고 그 외계인하고 막 컴퓨터로 막 설정을 보여. 근데 이 외계인이 컴퓨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동물들과 기계랑 인간과 기계를 교합해서 만든 기계를 만들어서 싸우게 하거든. 그런 거 모르고 거기서 대화를 해. 너희들 왜 그래? 넌 어디서 왔어? 넌 뭔데? 그래서 왜 그러는데 막 해. 거기서 그때 외계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인간은 바이러스다. 바이러스가 뭔지 알죠? 숙주에게 기생해서 얘는 희생을 하고 나는 이익을 보는 거를 우리는 기생이라고 하거든.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기생하는 생명체야. 남을 피해를 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명체인데 그 외계인은 인간을 바이러스로 규정을 합니다. 그럼 걔는 살리거나 보존해야 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외계인 입장 사람은 그 지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니까 얘만 없애면 지구는 생태계가 안정화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였을 때 충분히 난 설득력 있다고 봐. 하고 날 죽이지 말아줘. 됐어요. 넘어오세요. 자, 바로 요거 기본적인 거 필기해 주시고 바로 문제를 동영아 풀어주세요.